보호자분, 보호자분 맞으시죠?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나는 서명하는 손이 떨렸다. 아들은 피투성이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창백한 얼굴, 축 늘어진 팔 그리고 끊임없이 울려대는 심전도 경고음.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쓴 채 들어왔다. 수술복을 입은 그의 손이 모니터를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이 아니라 눈을 보고 있었다. 심장이 멎었다. 저 눈빛을 나는 안다. 7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 보던 7년 전 사고로 실종된 내 남편의 눈이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강도윤, 내 남편의 이름이다. 7년 전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차는 불에 타고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망 추정 판정을 내렸고 보험사는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병원 내부 문서를 들고 있었다. 부당한 수술 기록, 환자 속임수, 내부 비리가 담긴 증거였다. 그는 고발하려 했다. 그리고 그 직후 사라졌다. 엄마, 아빠는 왜 안 돌아오셔? 당시 10살이던 아들 강준호는 매일 밤 그렇게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딘가에서 살아있을지도 몰라라고 속삭이며 아들을 안아줄 뿐이었다. 7년이 흘렀다. 아들은 이제 17살이 되었고 나는 여전히 빈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를 기다렸다. 부엌 창문에 맺힌 빗방울처럼 내 마음도 흐릿하게 녹아내렸다. 그런데 오늘 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다. 한서연 씨, 보호자 맞으시죠? 지금 바로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아드님이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졌다. 깨진 유리 파편처럼 내 마음도 산산이 부서졌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빗물에 젖은 도로를 달리는 동안 가로등 불빛이 창문 너머로 스쳐갔다. 7년 전 그날 밤처럼, 달리는 차 안에서 기도하던 그날 밤처럼.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은 혼란스러웠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준호를 수술대 위로 옮겼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다. 아드님 수술이 필요합니다. 바로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수술실 문이 열렸다. 마스크를 쓴 집도이가 들어왔다. 그는 차분하게 모니터를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렸다. 수술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눈빛, 저 눈동자의 색깔, 저 눈썹의 모양, 저 눈가의 주름. 모든 것이 너무 익숙했다. 7년 전 집에서 나를 바라보던 남편의 눈과 똑같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막혔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내 본능은 비명을 질렀다. 수술이 시작되었다. 집도이는 능숙하게 메스를 잡고 간호사는 출혈을 막았다. 심전도 모니터의 B- B- 소리가 수술실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산소 마스크를 쓴 준호의 얼굴은 너무 창백했다. 피가 묻은 팔을 보며 나는 속삭였다. 괜찮아,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그러나 내 눈은 집도이에게서 떠날 수 없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이 나를 압도했다. 수술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살아있어 우리 아들 무사해야 해.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묻혀있던 감정이 폭발했다. 사랑, 두려움, 분노, 희망, 모든 것이 뒤엉킨 채 나는 수술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수술이 끝났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었다. 내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강도윤. 7년 동안 사라진 그 사람. 죽었다고 믿었던 그 사람. 내 남편. 그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시간이 멈췄다. 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저 얼굴, 저 목소리, 저 눈빛. 모든 것이 내 남편이었다. 그런데 그는 나를 모른다고 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입술을 떨며 물었다. 당신 누구세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 병원의 외과 전문의 이진우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드님은 곧 회복하실 겁니다. 이진우. 그 이름이 낯설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를 알아보는 기색도 놀라는 표정도 없었다. 그는 정말로 나를 모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수술실 밖으로 나온 후 나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손이 떨렸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7년 동안 묻어두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 사람이 맞아. 분명히 맞아. 하지만 왜 나를 모르는 척하는 걸까? 왜 이름을 바꾼 걸까? 왜 7년 동안 돌아오지 않은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휘감았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보호자님, 환자분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곧 면회 가능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아들은 무사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수술은 단순히 아들의 생사가 아니었다. 우리 가족의 운명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7년 전 사라진 남편이 다시 나타났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얼굴로, 다른 삶을 살며.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낼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왜 나를 모르는 척하는지. 비가 내리는 밤, 나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나는 7년 만에 처음으로 확신했다. 그는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다시 찾을 것이다. 환자 상태 급박, 출혈량 증가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채웠다. 나는 유리 너머로 수술대 위에 누운 아들을 바라보았다. 산소 마스크를 쓴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심전도 모니터는 불안정한 리듬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집도의 마스크를 쓴 그의 눈빛이 나를 압도했다. 7년 전 사고 전날 밤 집에서 나를 바라보던 남편의 눈과 똑같았다. 강도윤. 죽었다고 믿었던 7년 동안 사라진 그 사람이 지금 내 아들의 생명을 쥐고 있었다. 이건 꿈이야. 꿈이어야 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모니터의 경고음, 간호사들의 다급한 움직임, 그리고 메스를 든 그의 손.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했다. 수술이 시작된 지 30분이 지났다. 혈압 떨어집니다. 8050? 간호사의 목소리가 긴박해졌다. 집도인은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다. 수액 속도 올려. 출혈 부위 확인.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 속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7년 전 준호가 처음 열이 났을 때 병원에 데려가며 했던 그 떨림. 설마 그가 준호를 알아보는 건 아니겠지? 그때 모니터가 또다시 경고음을 울렸다. B-, B-. 선생님, 심박수가 불규칙합니다. 집도이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메스를 내려놓고 출혈 부위를 압박했다. 간호사가 흡인기를 건넸고 그는 능숙하게 혈액을 제거했다. 흡인기 3번. 그 말에 내 심장이 멎었다. 흡인기 3번? 7년 전 준호가 5살이었을 때였다. 강도윤은 장난으로 아들에게 수술실 도구 이름을 가르쳐줬다. 아빠가 쓰는 거 봤지? 이게 흡인기 3번이야. 나쁜 피를 빨아주는 거야. 준호는 깔깔 웃으며 따라했다. 흡인기 3번.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준호야. 집도이가 작게 속삭였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분명히 들었다. 준호라고. 그는 메스를 다시 잡고 조심스럽게 봉합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가에 땀방울이 맺혔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집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계속해.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괜찮지 않았다. 수술대 위에 누운 아이가 누구인지 어딘가 깊은 곳에서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기억은 없어도 본능은 남아 있었다. 수술은 계속되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심박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압도 올라가기 시작했다. 출혈 멈췄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였다. 집도인은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메스를 내려놓았다. 수술 완료. 회복실로 이송 준비. 그리고 그는 마스크를 벗었다. 땀에 젖은 얼굴, 지친 눈빛.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 강도윤이었다. 나는 유리창에 손을 짚고 서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7년 동안 참았던, 억눌렀던,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구나. 수술실 밖에서 나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손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들은 살았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왜 7년 동안 사라져 있었던 거야? 왜 나를 모르는 척 하는 거야?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다. 집도이가 나왔다. 그는 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표정이었다. 보호자분이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드님은 곧 회복하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 속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간신히 말을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혹시... 그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를 알아보는 기색도 놀라는 표정도 없었다. 혹시 뭔가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이 순간 이 질문을 할 수 없었다. 회복실에서 나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산소 마스크를 쓴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소리는 안정적이었다. 심전도 모니터는 규칙적인 리듬을 보였다. 엄마. 준호가 작게 속삭였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준호는 눈을 감았다. 나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때 회복실 문이 열렸다. 집도이가 들어왔다. 그는 모니터를 확인하고 차트를 작성했다. 그리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달랐다. 전문의의 눈빛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눈빛이었다. 선생님, 내가 조용히 불렀다. 그가 나를 돌아봤다. 예. 아드님 이름이 준호인데 선생님 수술 중에 준호라고 부르셨어요. 그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가요? 네.
분명히 들었어요. 그는 차트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기억은 없지만 그가 낮게 말했다. 이상하게 이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내 심장이 뛰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그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보호자분도 그렇습니다. 그날 밤 나는 회복실 의자에 앉아 준호를 지켰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7년 전 그날 밤처럼. 집도의 아니 강도윤은 회복실을 떠났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은 없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다는 것을. 나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속삭이며 나는 결심했다. 7년 전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왜 그가 사라졌는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을 다시 되찾을 것이다. 빗물이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눈을 감고 7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다.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수술실의 불빛이 복도를 밝혔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술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강도윤은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메스를 내려놓았다. 간호사가 준호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다. 활력 징후 안정적입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안도의 한숨이 수술실을 채웠다. 하지만 도윤은 손을 떨며 수술대 옆에 서 있었다. 심전도의 규칙적인 B- B-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그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다. 기억의 조각들, 아주 작고 흐릿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조각들이 천천히 맞춰지고 있었다. 준호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7년 전 5살짜리 아이를 안아 올리던 기억. 아빠, 오늘 뭐해? 하고 웃던 아들의 얼굴. 그리고 그날 밤 사고 전 빨리 와야 해라고 말하던 자신의 목소리. 선생님?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마스크를 벗고 준호를 내려다봤다. 회복실로 옮겨진 준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천장의 하얀 불빛. 그리고 옆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는 엄마. 엄마. 내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회복실 문 앞에 서 있는 흰 가운을 입은 남자를 봤다. 집도의. 수술을 집도한 그 의사.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다른 무언가가 보였다. 7년 동안 사진으로만 봤던 엄마가 매일 밤 그리워하던 자신이 기억하려고 애썼던 그 얼굴.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숨이 멎었다. 도윤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혹시 저 아는 얼굴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천천히 회복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준호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기억이 없었어.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기억이 없다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7년 전 사고 후 모든 기억이 날아갔어.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진짜 아버지예요? 진짜 우리 아빠? 도윤은 무릎을 꿇고 준호와 눈높이를 맞췄다. 내가 우리 아들 준호인 것도
이분이 너희 엄마인 것도 기억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몰랐어. 하지만 수술하는 동안 너를 보는 순간 뭔가가 터져 나왔어.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7년 동안 기다렸던 이 순간. 하지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다. 살아있었으면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안 돌아왔어요? 그 질문이 수술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가슴을 치는 듯한 고통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다. 돌아갈 수 없었어. 왜요? 기억이 없어도 우리를 찾을 수 있었잖아요. 준호가 소리쳤다. 17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내뱉지 못했던 분노가 폭발했다. 엄마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만들었어요. 밤마다 울고 장례도 못 치르고 나는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하는데 나는 준호를 안으려 했지만 준호는 몸을 떨며 계속 말했다. 살아있었으면 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도윤은 가슴을 쥐었다. 그리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가 날 막았거든. 그때 회복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 오민지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집도 선생님, 이거. 도윤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7년 전 병원 내부 자료, 의료비리 기록, 환자 속임수, 그리고 내 심장이 멎었다. 강도윤 의사 해외 이송 계획서. 도윤은 문서를 펼쳤다.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나는 그의 어깨 너머로 문서를 봤다. 그리고 숨이 막혔다. 7년 전 강도윤은 병원 내부 비리를 발견했다. 부당한 수술 기록, 환자 사망 은폐, 보험금 사기.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이것을 고발하려 했다. 하지만 병원 이사회는 그를 막았다. 사고를 조작했다. 차를 불태우고 시신을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강도윤을 해외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기억을 잃은 채 그들이 내 기억을 지웠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환자 강도윤, 두부 외상 후 기억상실증 진단. 신원 불명 처리 후 해외 병원 이송. 새 신분증 발급 이진우.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진우. 당신이 쓰던 이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이진우로 살았던 거야. 7년 동안 내 진짜 이름도 모른 채. 준호는 문서를 보며 울었다. 아버지,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도윤은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래. 그리고 나는 그동안 기억을 잃은 채 내 곁에 있을 수 없었어. 그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제 다시 돌아왔어. 준호는 울먹이며 말했다. 살아있어도 나는 아직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도윤은 아들을 껴안았다. 이해하지 않아도 돼. 시간을 줘. 천천히. 조금씩 알아가자.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회복실은 눈물로 가득 찼다. 사랑과 분노, 원망과 안도,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도윤은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지 마.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그의 손이 따뜻했다. 7년 만에 다시 느끼는 온기였다. 준호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다. 7년 동안 참았던, 억눌렀던,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아빠, 다시는 안 가요. 도윤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안 가. 이제 절대 안 가.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7년 전 그날 밤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우리는 함께였다. 나는 도윤과 준호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우리 가족의 이야기, 이제부터 다시 쓰는 거야. 수술실 불빛이 복도를 밝혔다. 간호사 오민지가 조용히 문을 닫으며 미소 지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7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밤을 보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간을 만들 수는 있었다. 천천히 조금씩 함께. 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눈을 감고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알았다. 이것이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병실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폭풍 전야 같았다.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강준호는 침대에 앉아 팔을 꽉 붙잡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는 이미 벗어진 상태였고 그의 눈빛은 떨리고 있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리고 그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강도윤. 7년 전 사고로 사라진 아버지.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 지금 눈앞에 서 있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 나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숨을 죽였다. 아버지 살아 있었다면서요? 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 말에는 질문이 아닌 비난이 담겨 있었다. 7년 동안 쌓인 분노와 상실, 그리고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기억이 없었다. 준호가 웃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다. 기억이 없었다고요? 사고 후 모든 것이 사라졌어. 그래서 너와 내 엄마가 어떤 시간을 견뎌왔는지도 몰랐어. 준호는 얼굴을 돌렸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몰랐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럼 그 7년 동안 저는 엄마와 단 둘이서 밤마다 울면서 아버지가 돌아오길 기다렸는데요.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준호는 계속 말했다. 전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매일 장례식을 마음속으로 치렀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제삿날도 정하지 못했고 친구들이 아버지 얘기할 때마다 숨어서 울었어요. 준호의 손이 주먹처럼 굳어졌다. 그런데 살아계셨다니 그게 말이 돼요? 도윤은 한참을 고개를 숙였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천천히 아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돌아가고 싶었다. 그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런데 사고와 상황 때문에 너희 곁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 미안하다, 준호야. 미안하다고요? 준호가 소리쳤다. 저한테는 7년 동안 낯선 의사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살아있으면 아빠처럼 돌아오셔야죠. 근데 그냥 안 계셨잖아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7년 동안 나는 내 생각만 했어. 거짓말. 준호가 다시 소리쳤다. 생각만 했으면 왜 안 찾았어요? 왜 안 돌아왔어요? 기억이 없었어. 기억이 없다고 해서 뭐가 달라요? 준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저는 그동안 매일 아버지 없음을 견뎌야 했어요. 밤마다 꿈속에서도 아버지를 찾아 헤맸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버지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나왔는데요. 도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그는 가슴을 쳤다. 그 시간을 대신할 수 있다면 내가 다 겪고 싶었어. 하지만 기억이 없는 내가 너희를 지킬 수 없었어.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눈물을 닦으며 그는 천천히 말했다.
전혀 솔직히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살아있으면 돌아오셔야지 왜 안 돌아오셨어요? 저와 엄마를 왜 버려두고 사라진 거예요?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숨이 막혔다. 아들을 안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다. 7년 동안 사라진 시간은 눈앞에 한마디로 되돌릴 수 없었다. 병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심전도 모니터에 B-B- 소리만 들렸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7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이 순간 터져나오고 있었다. 준호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지만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결심했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다. 제가 직접 사람을 살리면서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서요. 그 말에 도윤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더 흘러내렸다. 그래, 내가 선택한 길 나도 이해하고 싶다. 준호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저 아버지가 지금처럼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조금은 다행이에요. 도윤이 준호를 바라봤다. 하지만 7년 동안 느낀 분노와 슬픔은 한 번에 사라지진 않겠죠.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 7년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이제부터는 함께 만들어가자. 조금씩 하루씩 다시 쌓아가는 거야.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번엔 아무도 사라지지 말아요. 그 말에 도윤은 손을 내밀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무너졌다. 7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 하지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다. 도윤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나를 돌아봤다. 서연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도윤은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나와 준호를 동시에 껴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다. 나도 울었다. 도윤도 울었다. 7년 동안의 원망, 상실, 고통, 모든 것이 눈물로 흘러나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놓았다.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진실을 밝혀야 해. 7년 전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누군가 나를 막았다는 것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다시 만들어야 해. 준호가 물었다. 정말 가능할까요? 7년이나 사라졌는데. 도윤은 준호의 어깨를 잡았다. 가능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 나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7년 전 도윤이 사라진 그날 밤의 비와는 달랐다. 이번 비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였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저 의사가 되면 아버지처럼 사람을 살릴 거예요. 도윤은 미소 지었다. 그래. 넌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7년의 기다림과 상처는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시간 앞에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어. 병실 안에는 희망이 차올랐다. 미묘하지만 확실한 희망. 그리고 우리는 알았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다시는 놓지 마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은 7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였다. 완전하지는 않았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눈을 감고 도윤과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응급실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복도. 도윤은 벽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방금 끝난 응급수술의 긴장감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다. 도윤 선생님. 한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뭡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봉투를 건네며 낮게 말했다. 아까 수술하신 환자분이 7년 전 이 병원 행정실에서 일하셨대요. 퇴직 전에 몰래 가져온 자료라고 합니다. 선생님과 관련된 거라면서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도윤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노란 종이들이 쏟아져 나왔다. 첫 페이지에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강도윤 의료사고 은폐 및 해외 이송 계획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건 뒤따라온 준호가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환자 사망 조작, 의료비리 은폐, 가족 접촉 차단 지침, 강제 출국 수배 차가운 활자들이 7년 전의 진실을 고발하고 있었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게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저희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 아버지를 쫓아낸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7년 동안 품고 살았던 죄책감, 기억 저편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던 의혹들이 이제 명백한 증거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나는 기억이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쉰 듯 가라앉았다. 사고 후 6개월 동안 기억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태국의 한 병원에 있었지. 누군가 내 여권과 신분증을 가져다 주며 말했어. 한국으로 돌아가면 의료사고 살인죄로 기소된다고. 가족을 지키고 싶으면 조용히 살라고. 서연이 다음 서류를 펼쳤다. 교통사고 현장 보고서였다. 사고 날짜는 2018년 3월 15일. 도윤이 실종되기 하루 전이었다. 보세요. CCTV 영상 삭제 기록이 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한 줄을 짚었다. 사고 현장 반경 500m 내 모든 CCTV 영상 2018.03 15 200-400 삭제 완료.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날 제거하려 했던 거지. 도윤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 시각 난 병원 주차장에서 차에 타려던 참이었어.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날 밀쳤고 정신을 잃었지. 깨어났을 때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 준호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7년 동안 엄마와 저를,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만든 게 다 그 사람들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터져 나왔다. 엄마가 아버지 찾는다고 정신과 약 먹으면서도 병원마다 전화하고 제가 학교에서 아버지 없는 애라고 놀림받고 우리가 빚에 쪼들리면서 그게 다. 준호야. 도윤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다. 7년이에요, 아버지. 7년 동안 우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매일 밤 울면서 아버지 사진을 보고 저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 만나서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다고요. 도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알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더 빨리 진실을 밝혀야 했는데. 서연이 다음 서류를 꺼냈다. 의료보험 부정 청구 내역서였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천 건의 허위 청구 기록이 빼곡했다. 그리고 그 모든 청구서에는
도윤의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다. 이것 봐요. 서연이 한 페이지를 펼쳤다. 선생님 이름으로 된 청구가 월 평균 2억 원이 넘어요. 3년 동안 거의 7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그 돈은 도윤이 서류를 움켜쥐었다. 병원 이사진들 주머니로 들어갔겠지. 그리고 난 완벽한 희생양이었던 거야. 실력 있는 외과 의사, 단독으로 수술하고 기록 관리하던 사람. 내 이름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비리를 숨길 수 있었겠지. 준호가 서류를 하나하나 넘겼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다. 그럼 아버지를 없애려 한 이유는 내가 눈치챘으니까. 도윤이 천천히 말했다. 사고 전날 회계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내가 수술하지 않은 환자들 기록이 내 이름으로 처리되어 있더라고. 재무이사한테 따졌지. 그날 밤 사고가 났어. 복도에 침묵이 흘렀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서연이 마지막 서류를 펼쳤다. 증인 제거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도윤, 박민수, 최지은. 이 사람들은 내 동기들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잠겼다. 민수는 2년 전에 자살했다고 들었어. 지은이는 해외로 이민 갔다더라. 둘 다 나처럼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거야.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 서류들 가지고 가면. 안 돼. 도윤이 아들을 막았다. 이 서류들만으론 부족해. 7년이 지난 지금 증거는 이미 다 인멸됐을 거야. 그리고 그가 서류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현직 경찰서장과 검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들도 연루되어 있어. 함부로 움직였다간 우리만 위험해질 거야.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 결의가 서렸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결정적인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그리고 그가 준호를 바라보았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 함께 싸울 거야. 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7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원망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아버지, 제가 도울게요. 어떤 방법으로든.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병실 안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서연이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저도 돕겠습니다. 제가 병원 내부 전산에 접근할 수 있어요. 삭제된 기록이라도 백업 서버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서연 씨.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저도 7년 전 이 병원에서 이상한 일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신입 간호사라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제는 달라요. 밤은 깊어갔지만 세 사람의 결심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7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 그 진실이 이제 막 빛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싸움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그리고 진실이 함께였다. 혈압 떨어집니다. 90에 60? 한서연의 목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간호사였지만 지금 수술대 위에 누운 사람은 그녀의 아들이었다. 손이 떨렸지만 프로페셔널하게 모니터 수치를 읽어냈다. 강도윤의 이마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무영등 아래 그의 손은 메스를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출혈 지점 확인. 흡인 준비.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지만 그의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삐삐삐. 심전도 모니터의 경고음이 울렸다.
준호의 심박수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 심박 상승 130, 140. 알아. 집중해. 도윤은 눈을 감지 않았다. 감을 수도 없었다. 수술대 위에는 그의 아들이 있었다. 7년 만에 다시 만난, 그리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준 그 아이가 절개 부위에서 붉은 피가 솟아올랐다. 복강 내 장기 손상, 교통사고의 충격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4-0 바이크릴, 지금 당장. 서연이 재빨리 봉합사를 건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도윤이 봉합을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손이 멈췄다. 눈앞에 준호의 작은 손이 보였다. 아니, 7년 전의 기억이었다. 아빠, 이거 어떻게 풀어요? 초등학교 3학년. 수학 문제집을 들고 온 준호. 연필을 입에 물고 고개를 갸웃거리던 모습. 준호야, 먼저 이렇게 해봐. 하나씩 차근차근. 우와, 아빠 천재야. 환하게 웃던 그 얼굴. 도윤 씨. 서연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혈압 계속 떨어져요. 80에 50.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기억에 잠식당할 수 없었다. 지금은 외과 의사였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였다. 수혈 준비. 어형 RBC 2팩.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봉합을 이어가는 순간 또 다른 기억이 밀려왔다. 아빠, 자장가 불러줘. 잠들기 전 작은 침대 옆에 앉아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던 밤. 우리 준호, 잘 자라. 아빠가 지켜줄게. 아빠는 영웅이야. 병원에서 사람들 살리잖아. 그래, 아빠는 영웅이지. 하지만 난 영웅이 아니었어. 난 너를 지키지 못했어. 7년 동안 너 혼자 자라게 했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마스크 속으로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봉합 계속. 출혈 부위 하나씩 막는다. 바늘이 조직을 관통했다. 한 땀 한 땀. 그의 손끝에서 아들의 생명이 이어지고 있었다. 삐삐삐삐삐. 갑자기 심전도 모니터가 급격하게 울렸다. 빈맥, 심박 170, 에피네프린 이렘기 준비. 도윤의 목소리에 공포는 없었다. 오직 절대적인 집중만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다. 제발 제발 죽지 마. 준호야. 내가 없으면 난. 손이 더 빠르게 움직였다. 출혈 지점을 찾아 결찰했다. 봉합했다. 확인했다. 또 봉합했다. 혈압 상승 95에 65. 서연의 목소리에 안도가 섞였다. 심박 안정 120, 110.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30분이 더 지났다. 아니, 30시간처럼 느껴졌다. 복강 내 출혈 완전 지혈 확인. 장기 손상 봉합 완료. 도윤이 마지막 봉합을 마쳤다. 그리고 천천히 메스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이제야 떨렸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도윤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수술대를 붙잡고 겨우 버텼다. 서연이 달려와 그의 팔을 잡았다. 고생하셨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윤은 마스크를 벗었다. 얼굴이 땀과 눈물로 범벅이었다. 미안해, 미안해. 그가 수술대 옆으로 다가가 준호의 손을 잡았다. 7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내 생일도 입학식도 다. 목이 메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준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준호야. 서연이 다른 쪽에서 아들의 손을 잡았다. 준호가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에 두 사람이 보였다. 엄마 그리고 아빠야. 준호야.
아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아빠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살린 게 아니야. 내가 버텨준 거야. 우리 아들이 강하게.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준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머리를 숙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7년 동안 내 곁에 없어서, 내가 아플 때 안아주지 못해서, 무서울 때 손 잡아주지 못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준호가 약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돌아오셨잖아요. 그래, 이제 절대 안 떠나. 절대로. 서연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세 사람의 눈물이 하나로 섞였다. 수술실 밖에서는 의료진들이 조용히 물러섰다. 이것은 의사와 환자의 시간이 아니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가족의 시간이었다. 준호야. 도윤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7년 동안 못 불러준 자장가 지금부터 매일 불러줄게. 못 안아준 시간 앞으로 100배로 안아줄게. 못 지켜준 순간들 이제부터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을 거야.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아빠가. 준호가 작게 웃었다. 그럼 이제부터 아빠 영웅 맞네요. 절 살려주셨으니까. 그 말에 도윤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고 있었다. 그래, 아빠가 영웅할게. 너만의 영웅. 서연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7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었다. 상처와 오해, 원망과 그리움 모든 것이 이 순간 눈물로 씻겨 내려갔다. 무영등 아래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7년 만에 완성된 가족. 수술실은 차가웠지만 그들의 가슴은 뜨겁게 타올랐다. 이제 시작이었다. 다시 쓰는 가족의 이야기. 두 번 다시 놓치지 않을 그들만의 시간. 병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도윤은 봉투를 꽉 쥔 채 병원장실을 향해 걸었다. 준호와 서연이 양옆에서 함께 걸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괜찮아.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도윤이 병원장실 문 앞에 섰다. 15층, 최상층. 이곳에서 7년 전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무슨 짓이야? 오세광 병원장이 책상에서 벌떡 일어났다. 60대 중반 회색 양복을 입은 그는 여전히 권위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도윤의 눈빛을 보자 미세하게 얼굴이 굳었다. 강도윤 자네가 왜? 7년 만입니다, 병원장님. 도윤이 봉투를 책상 위에 던졌다. 서류들이 펼쳐지며 노란 종이들이 흩어졌다. 오세광의 눈이 서류를 향했다. 그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핏기가 가셨다. 이건 어디서? 7년 전 행정실에서 일하셨던 분이 퇴직 전에 빼돌린 자료입니다.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의료보험 부정 청구 70억 원. 교통사고 조작. CCTV 영상 삭제. 환자 사망 기록 위조. 그리고 도윤이 한 장의 서류를 집어들었다. 강도윤 해외 강제 추방 계획서. 친필 서명이 여기 있네요. 오세광 병원장님. 오세광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건 불가피한 조치였어. 병원을 지키기 위해. 병원을 지키기 위해?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70억을 횡령하고 무고한 의사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한 가족을 7년 동안 갈라놓는 게 병원을 지키는 거였습니까? 자네가 뭘 알아? 병원 경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우리는 부도 직전이었어. 오세광이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이미 방어적으로 변해 있었다. 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래서 제 아버지를 사고로 위장해서 없애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7년 동안 빚더미에 앉아 있어야 했던 거고요. 너는 강준호. 오세광의 눈이 흔들렸다. 7년 전엔 초등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컸구나. 기억하세요? 저희 집에 찾아오셨었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실종되고 한 달 뒤, 아버지는 의료사고 책임 때문에 도망갔다고 하시면서 엄마한테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전 10살이었어요. 엄마가 우시는 걸 처음 봤던 날이에요. 오세광이 고개를 돌렸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 사진들이 재무이사가. 변명 그만하세요. 서연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다. 여기 계좌 이체 내역이 있어요. 횡령한 70억 중 25억이 병원장님 개인 계좌로 들어갔네요. 이것도 어쩔 수 없었던 일인가요? 오세광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그건 병원 운영 자금으로. 스위스 비밀 계좌로 송금된 기록도 여기 있습니다. 도윤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2018년 4월 제가 실종된 직후 송금하셨더군요. 15억. 침묵이 흘렀다. 오세광의 손이 책상을 움켜쥐었다. 자네들이 이걸 어떻게 하려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금융감독원에도 제보했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이 자료들이 언론에 공개됩니다. 뭐라고? 오세광이 벌떡 일어났다. 자네들 이러면 안 돼. 병원이 무너지면 수백 명의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환자들은 어떻게 하고. 그건 병원장님이 7년 전에 생각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저도 제 가족도 그리고 이 병원에서 일하는 선량한 의료진들도 모두 당신의 탐욕 때문에 희생되었습니다. 이제 책임질 시간입니다. 오세광이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보상할 테니. 늦었습니다. 3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312호 법정. 방청석은 가득 찼다. 언론사 기자들,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7년 전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 피고인 오세광.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보험 부정 청구로 70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강도윤 의사를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해외로 강제 추방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오세광은 수감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한때 거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증인 강도윤. 도윤이 증인석에 섰다. 7년 전 저는 이 병원의 외과 과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회계장부의 이상을 발견하고 병원장에게 보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습격당했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태국의 한 병원 침대였고 제 옆에는 위조된 여권과 한국으로 돌아가면 체포된다는 협박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7년 동안 가족과는 연락하지 못했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낸 편지는 모두 차단되었고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병원 측에서 제 가족에게 강도윤은 의료사고 책임을 피해 도주했다고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증인 강준호. 준호가 증인석에 섰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저는 7년 전 10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사라지셨고 엄마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의료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저를 범죄자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버렸냐고. 하지만 진실은 목이 메었다. 아버지는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키려다 희생당하신 거였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천천히 말했다. 피고인 오세광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배임, 폭행, 감금,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공범인 전 재무이사 김철수에게는 징역 10년, 전 이사 박영호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다. 오세광이 고개를 떨구었다. 더 이상 변명은 없었다. 법정을 나서는 도윤, 서연, 준호. 햇살이 눈부시게 비쳤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은 따뜻했다. 아버지. 준호가 도윤의 손을 잡았다. 드디어 끝났네요. 그래. 끝났어. 도윤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기도 해. 우리 가족의 진짜 시간이. 서연이 두 사람을 안았다. 7년을 잃었지만 앞으로 70년이 남았잖아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법원 계단 위에서 가족은 빛을 향해 걸어갔다. 진실은 결국 빛을 본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된다. 그리고 사랑은 어떤 시간도 이겨낸다. 7년의 어둠이 끝났다. 이제 빛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1년 후. 아빠 늦겠어요. 현관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서둘러 넥타이를 메고 거실로 나왔다. 알았어, 알았어. 금방 갈게. 식탁에서 서연이 도시락 2개를 챙기고 있었다. 여보, 준호 거. 그리고 당신 거. 고마워. 오늘 수술 끝나면 일찍 들어올게. 도윤이 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준호가 장난스럽게 얼굴을 찌푸렸다. 아, 아빠. 아침부터 그러시면. 뭐? 부러워? 도윤이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헝클었다. 이런 평범한 아침. 1년 전까지만 해도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상이었다. 병원 주차장. 도윤과 준호는 각자의 목적지로 향했다. 도윤은 외과, 준호는 근처 의대 캠퍼스. 아빠, 저녁에 봐요. 그래, 조심해서 가. 도윤은 아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준호가 의대생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다시 외과의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 과장님. 한서연이 복도에서 차트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첫 수술 환자분 준비 끝났습니다. 45세 남성, 담낭 절제술입니다. 알겠습니다. 15분 후에 들어가죠. 도윤이 차트를 받아들며 물었다. 서연 씨, 요즘 어때요? 수간호사 일 적응됐어요? 네, 바쁘긴 하지만 좋아요. 과장님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요. 제 덕분이라니요. 서연 씨 실력이죠. 두 사람은 수술실로 향했다. 수술실. 무영등 아래 도윤의 손은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1년 전 준호를 살린 그 손. 이제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봉합사. 네. 한서연이 재빨리 건넸다. 수술 중 도윤은 문득 생각했다. 7년 전 이 수술실에서 마지막으로 수술했을 때를 기억했다. 그날 밤 회계장부의 이상을 발견했고 그것이 모든 악몽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병원은 투명하게 운영되었고 환자가 최우선이었다. 새로운 병원장, 정직한 이사진, 그리고 정의를 지키는 의료진들. 수술 완료. 도윤이 마지막 봉합을 마쳤다. 깨끗하네요. 역시 과장님이세요. 한서연이 감탄했다. 우리 팀이 잘했죠.
도윤은 혼자만의 공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의료는 팀워크였다. 점심시간. 의국에서 도윤은 도시락을 꺼냈다. 서연이 정성스럽게 싼 김밥과 샐러드.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아빠, 점심 드셨어요? 응, 지금 먹으려고. 너는? 저도요. 엄마 도시락 진짜 맛있어요. 그럼 엄마한테 고맙다고 전화해. 이따가 할게요. 아빠, 오늘 해부학 시험 봤는데요. 어땠어? 잘 본 것 같아요. 아빠가 가르쳐 준 거 다 나왔어요. 도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잘했네. 저녁에 자세히 얘기하자. 네. 그럼 저 수업 들어가야 해서. 그래, 집중해서 들어. 전화를 끊고 도윤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행복했다. 이런 평범한 통화조차. 오후 4시. 마지막 회진을 마치고 나오는데 낯익은 얼굴이 복도에 서 있었다. 박민수? 도윤의 동기였다. 7년 전 증거 자료에 이름이 올라있던 그 사람. 자살했다고 들었던 사람. 도윤아. 민수는 야위어 있었지만 살아있었다. 넌 죽은 줄 알았어. 죽은 척해야 살 수 있었어. 그 사람들이 날 쫓았거든.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미안해. 그때 너한테 경고라도 했어야 했는데 난 겁쟁이였어. 도윤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돌아와. 돌아올 수 있을까? 물론이지. 새 병원장이 깨끗한 사람이야. 피해자들 복직시키고 있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우리 의사잖아. 서로 지켜야지. 두 사람은 악수했다. 7년 만의 재회였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윤을 준호가 현관에서 맞았다. 아빠,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응? 무슨 날인데? 거실로 들어가니 서연이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다. 우리 가족 재결합 1주년이에요. 촛불이 켜진 케이크 위에 1스트리트 애너버서리라고 적혀 있었다. 정확히 1년 전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났잖아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도윤의 가슴이 뭉클했다. 그날을 기억했다. 응급실에서 쓰러진 준호, 7년 만의 재회, 그리고 모든 진실이 드러난 날. 1년이 벌써 지났네. 이제 2년, 3년 평생을 함께 할 거예요. 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소원 빌어요, 아빠. 도윤이 눈을 감았다. 무엇을 빌어야 할까? 이미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를. 그리고 다시는 떨어지지 않기를. 촛불을 불자 박수가 터졌다. 축하해요, 여보. 축하해요, 아빠. 세 사람은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밤 10시. 준호는 자기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직도 공부해? 네, 내일 퀴즈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도윤이 책상 옆에 앉았다. 아빠, 질문 있어요. 준호가 교과서를 보여줬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심장 판막 구조인데. 아, 이건 말이지. 도윤은 30분 동안 설명해줬다. 준호는 집중해서 들었고 노트에 빼곡히 적었다. 이제 이해됐어요. 고마워요, 아빠. 천만에. 힘들면 언제든 물어봐. 일어서려는데 준호가 말했다.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아들. 7년 동안 아빠 없이 살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매일 아빠를 볼 수 있잖아요. 질문도 할 수 있고 같이 밥도 먹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시는 떠나지 마세요. 도윤이 아들을 끌어안았다. 절대 안 떠나. 약속해. 내가 여기 있을게. 항상.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해, 준호야. 침실. 서연이 침대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보고 있었다. 뭐 봐요? 도윤이 물었다. 우리 결혼식 사진이요. 보세요. 이때 우리 정말 젊었네요. 도윤이 옆에 앉아 사진을 들여다봤다. 환하게 웃는 신부, 행복해 보이는 신랑. 12년 전이네. 그중 7년은 떨어져 있었죠. 서연의 목소리가 잠겼다.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하지 말아요. 서연이 도윤의 손을 잡았다. 7년을 잃었지만 앞으로 70년이 남았잖아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70년 그거면 충분해. 도윤이 서연을 안았다. 당신 정말 고마워요. 7년 동안 기다려줘서, 날 믿어줘서, 당연한 거예요. 당신은 제 남편이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한 달 후, 도윤은 병원 강당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다. 주제는 의료윤리와 정의. 여러분,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직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청중석에는 의대생들이 가득했다. 그 중에 준호도 앉아 있었다. 저는 7년 전 비리를 고발하려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직업도, 명예도. 하지만 진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왔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여러분도 언젠가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돈과 정의, 편안함과 옳은 일 사이에서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그것이 진짜 의사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강연이 끝나고 준호가 달려왔다. 아빠, 정말 멋있었어요. 고맙다. 너도 언젠가 이런 강연하게 될 거야. 제가요? 그럼 넌 나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준호가 환하게 웃었다. 6개월 후, 도윤, 서연, 준호는 한강공원을 걸었다. 가을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여기 우리 자주 왔던 곳이죠? 준호가 벤치를 가리켰다. 응, 내가 어렸을 때. 세 사람이 앉았다. 7년 전에도 여기 앉아서 아빠가 그랬어요. 준호야,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라고. 미안해. 그 약속 못 지켜서. 아니에요. 준호가 아버지를 바라봤다. 7년 늦었지만 지금 지키고 계시잖아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서연이 두 사람을 안았다. 사진 찍어요. 우리 가족. 휴대폰을 들어 셀카를 찍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야겠어요. 서연이 말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제목은 다시 시작으로. 도윤이 제안했다. 아니에요. 준호가 말했다. 영원히 함께가 더 좋겠어요. 세 사람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물이 반짝이고 노을이 지고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7년의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다. 그리고 이들은 알았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함께 걷고 함께 웃고 함께 사는 것임을.